안녕하세요. 구운몽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벌써 답이 5번이라고 칠해놔 버렸네. 1번 꿈과 현실이 교차하는 한몽 구조이다. 맞습니까? 가장 핵심입니다. 한몽 구조. 현실, 꿈, 현실의 이원적 한몽 구조. 그리고 꿈 이야기가 내화입니다. 그죠? 바깥에 현실계의 이야기. 꿈 꾸기 전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현실, 꿈, 현실, 천상계의 바깥 이야기가 외화였던 액자식 구조입니다. 그죠? 꿈 속에서 또 꿈을 꾼다. 몽중몽의 이중적 한몽 구조 다 맞습니다. 핵심은 한몽 구조입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근원설화는 조신몽이라고 했죠. 몽자류 소설의 효시고 설화의 영향을 받았다. 자, 3번 제목의 인물, 주제, 구성이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자, 제목이 구운몽, 9사람의 덧없는 꿈 이야기 했습니다. 인물 누구예요? 9명, 성진과 팔선녀. 주제 툭하면 나와야 되는 인생무상. 또 하나의 주제 더 있다 해서 별표 했었지요. 결말 부분에 육간대사가 아직 덜 깨달았다. 깨달음을 하나 더 줬던 참이냐 거짓이냐 현실이냐 꿈이냐 소유냐 성진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선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깨달음, 불교 사상인 일체유심조 사상과 사상을 말하던 것이었다 했던 그 주제도 별표였습니다. 그죠? 그 주제 구운몽 제목에 나오네. 구루문자 덧없는 거. 자, 몽 구성 한몽 구조입니다. 그죠? 꿈의 구성. 그래서 인물 주제 구성이 압축적으로 드러나 있다. 3번 선지 맞습니다. 4번 정기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의 전개로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고전소설의 특징인 당연한 거죠. 기이한 이야기를 전하더라. 우연성이 있다. 호련이 나타나고 육간대사가 호련이 막대 들고 호련이 나타나더라. 또 강몽 꿈을 깰 때는 지팡이로 두어 번 턱턱 치는 기이한 이야기들, 그죠? 정기성들. 자, 5번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 유교가 으뜸이라 했나? 아니죠. 불교지 당연히. 불교에 기이해서 결말은 팔선녀와 함께 극락세계에 가잖아요. 그죠? 답은 5번입니다. 내신 문제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정답이 툭툭툭 보이는데 좀 안타깝네. 우리 이런 문제는 잘 맞춰야 되겠지. 2번 가겠습니다. 이 가의 소유와 가장 유사한 정서, 가 중략된 줄거리 부분도 나오면서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문득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비애에 잠긴다. 소유가 이렇게 참 꿈속에서 입신양명하고 모든 거 다 이루고 나서 이래 가만 보니까 뭔가 참 덧없는 것 같아. 유불선의 삼교 이야기도 하면서 내가 꿈속에서 또 성진이 꿈을 꾸는데 매일 밤마다 포단 위에서 참선하는 모습 보고 이거 필연 불가와의 인연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지만 여기에서 인생무상을 느끼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면서 불가에 기이하겠다는 그런 얘기의 장면이네요. 그러면 가의 정서는 인생무상 하면 될 것이고 1번 어디서 많이 봤다.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는가 이시라 하면 가려마는 제구태연 보내고 끓이는 정은 나도 몰라 하느라 황진이 기녀시조입니다. 그죠? 자존심과 연정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 심적 갈등과 임을 떠나보낸 후의 해완을 그린 노래입니다. 콧대 높은 황진이가 제 구태여 괜히 내가 구태여 보내고 나서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란다. 괜히 후회했다 이런 거다. 그죠? 여기에서 느껴지는 정서 어떻습니까? 임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황진희 씨. 그리움이라서 인생무상과 해당 사항 없음. 2번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야 하나 놀아 줄여 죽을진제 채미도 하는 것과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근이 따에 났다니 수양산 바라보고 조금 수양산 수양대구는 아닐까 성산문에
시조입니다. 성산문 시조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거 우리 어부사시가 할 때도 문제 풀었었는데 단종 복이 깨하다가 실패해서 죽음 당할 때 죽음으로써 시를 읊었다 했던 거,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니 낙낙장송 제일봉에 가는 글씨였습니다. 그죠? 거기에 굳은 지조와 절이가 있었던 시죠.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요거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은나라 충신인 백이와 숙제의 절개도 자신의 성산문 자신의 절개와 미치지 못한다. 그런 걸 얘기하면서 조금 풍자적으로 굳은 지조와 절이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정서가 다르겠죠. 죽음을 각오한 굳은 지조와 절이니까 아니네요. 3번은 요거 많이 봤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과대 인걸은 간데없어 많이 나오는 예문이죠. 어즈버 태평년을이라 꾸미련가 하노라. 우리 지난 문제에도 풀어봤었는데 누구였지? 고려 500년 도읍지를 누가 지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500년 도읍지를 3번 안 했네. 4번 먼저 풀자 그래. 4번에 500년 도읍지를 누가 지었어? 김천택? 왕방년? 모르겠다. 어쨌든 500년 도읍지 필마를 돌아든다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조선 건국 직후에 고려가 멸망한 나라 고려 왕조의 도읍지를 보면서 500년 도읍지가 고려다 그죠? 망했다. 망국의 슬픔과 무상함이다. 그죠? 답은 4번인데 답부터 체크하고요.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미안합니다. 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말을 타고 돌아보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거리 사람도 아무도 없더라. 어즈버 감탄사입니다. 태평년을이 꿈이련가 하노라. 참 멸망한 고려 왕조를 도읍지를 이래 돌아보니 그때 느낀 감인데 허상 무상이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 망국의 한과 인생의 무상을 노래한 거니까 유사한 정서 인생 무상을 얘기한 거 답은 4번이고 3번 많이 봤었지. 전원에 남은 흥을 전나기에 모두 싣고 1학기 중간고사에서 흥을 어떻게 실어 했던 추상적 간념화의 구체화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평시조였는데 김천택이 지었었죠. 전원에 남은 흥을 그 전나기에 모두 싣고 계산의 내근 길로 흥치며 흥에 돋고와서 돌아와서 아해도 이게 이제 아이야라는 감타사처럼 이렇게 호칭인데 아해야 금서를 다스려라. 금서 거문고하고 책을 얘기하는 건데 거문고와 거문고 금자인데 이거 한자를 너무 어려워서 모를 거고 어쨌든 간에 낯선 시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자 아해야 금서를 다스려라. 거문고와 책을 준비하여라. 나무해를 보내니라. 남은 해를 보낸다. 남은 생에 하루 중 남은 시간 뭐 여기서 중위법이 있느니 마느니 했던 요것도 좀 시험에 많이 나왔던 저기 고3 되면 또 많이 선지에 나올 건데 익혀둡시다. 김천택의 전원에 남은 흥하니까 정서는 뭐겠노? 전원에서 느끼는 흥치 풍류적인 거 딱 느껴지죠? 3번 아니고 5번 이화에 월백하고 이화 나왔다 꽃 나왔다 하면 이거 뭐 또 기녀시조처럼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상경인제 삼경 11시에서 1시 한밤중인데 일지춘심 하나의 마음 봄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일지춘심 봄 자규야 알려마는 자규가 두견세인데요. 두견세인지 우리 알겠노 마는 자규야 알려마는 두견세인데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다정한 것도 병인 것처럼 병인양하여 잠을 못 든다라고 하는데 자 주제라 해야 되나 중심 내용이 뭐 같습니까? 좀 봄밤 봄에 봄밤 삼경 밤 봄에
한밤중에 느끼는 좀 뭐 애상적인 감정, 정서 이런 거 안 느끼십니까? 봄의 정치 같은 거. 일지춘심은 자귀하려면은 뭐 이래 봄에 흥치, 정치를 주견세도 알겠나마는 다정도 평일 봄밤에 하여튼 잠을 못 들어 한다 하는 봄밤의 애상적인 정감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이화에 월백한다. 이화 월백하다. 달빛에 배꽃이 환하게 빛나는 그런 봄밤의 정치. 이화에 월백하고 고려 후기 문신 이조년이 지었네요. 그리고 지은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500년 도읍지 이거 왕방년이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 길제가 지었는지 뭐 그렇게 어쨌든 간에 고려의 문신이라는 거 미안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러면 답은 500년 도읍지를 필마에 돌아드니 산천에 의과대 인거는 간데없다 어즈버 태평년을이 꾸미련가 하노라 하는 망국의 슬픔 고려가 망해서 망국의 슬픔, 망국의 한과 인생의 무상함을, 인생 무상을 노래했던 것 같은 정서는 4번, 5번,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나의 호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호승은 현실에서 양소유의 사부다. 맞죠? 뭐 수업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호승이 따라가면서 읽는 거. 고전소설은 이름이 워낙 바뀌기 때문에 동그라미처럼 여기 호승이 누굴까? 사부냐? 육간대사냐? 쉽게 읽어냈을 겁니다. 그죠? 2번 호승은 양소유를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맞나요? 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꿈속에 호승 육간대사가 들어가서 나타나게 합니다. 육간대사가 들어갑니다. 자, 3번 호승의 등장은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한다. 갑자기 그래. 지팡이 들고 난 호승이 나와서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야기에 전환이 올 것 같지요. 사건의 전개가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이라는 거. 4번 호승은 양소유가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이다. 학습활동에도 나오지요.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이죠. 5번 호승은 양소유를 정도로 이끌지 않고 환술로서 도수를 써가지고 의식을 혼란스럽게 하나? 아니지. 한술로서 왜 희롱하시나이까 이 문구가 있지만 그렇게 물어놓은 거지. 그죠? 그런 혼란스럽게 하는 인물 아니다. 이건 답 눈에 바로 뚫어지네요. 5번입니다. 호승 육간대사는 양소유의 스승인 육간대사다. 그지? 양소유를 꿈에서 깨우기 위해 도수를 쓴 것일 뿐이지 양소유의 의식을 혼란스럽게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자 4번 사건의 전개 양상으로 볼 때 기억의 의미를 써라. 기억의 의미가 뭡니까? 기억 보이나요? 기억.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로 돌아보니 팔랑자도 간 곳이 없다. 다 사라지고 없네. 그럼 꿈을 깼네. 강몽의 의미지 뭐. 그죠? 기억의 답을 파란색으로 쓸게요. 이게 파란색으로 나오나 모르겠다. 파란색 해놔놓고 양소유 안되네. 양소유가 꿈에서 된다. 깨어나 현실로 돌아옴. 적을까? 양소유가 꿈에서 깨어 현실의 성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자, 5번 A에서 E에 관련된 한자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전 문학이라서 한자성어 많이 나옵니다. 포이한사 A 배옷을 입은 미천한 선비다. 배옷을 입은 미천한 선비 벼슬이 없다. 배옷이다. 뭐 비단 명주 이런 거 입어야지 벼슬 좀 하는 거지. 배옷도 없다 하는 거 보니까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포이한사는 좀 배옷을 입는 그런 이게 포의 옷의자입니다. 배옷을 입은 가난한 선비 이렇게 적을까? 벼슬이 없는 가난한 선비를 뜻한다. 없는 가난한 선비를 뜻함. 벼슬이 없는 가난한 선비를 뜻하는 포이한사 고급 명주 비단 포목의 명주옷이 아니라서 배옷을 입은 배옷을 포의가 옷의자 배옷이다. 배옷을 입은
한사 가난한 선비 선비 사자 이렇게 표현하면은 A 부분과 맞지요. A가 베옷을 입은 미천한 소유는 본디 하남에 베옷을 입은 미천한 선비로서 벼슬이 없는 가난한 선비로서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서 성스러운 인물들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까지 이르렀다. 최고 장상까지 갔다 이 얘기였잖아요. 2번은 뭘까? A, B, B가 자 전생 수견으로 모였다가 전생에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여 각각 돌아간다. 이거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면서 B를 이야기했던 부분이었는데 B가 사필기정? 사필기정은 여러분 어떨 때 써야 되지? 사필기정은 반드시 필자 돌아갈 기자 바를 정자다. 바른 길로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사필기정의 뜻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요거 PPT도 다 쳐놨는데 영상이기 때문에 또 쳐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시간이 더 걸리겠네. 이게 사필기정의 뜻인데 B에서 사필기정이라는 뜻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B의 뜻은 전생의 수견으로 만났다가 인연이 닿아야 각각 돌아간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진다. 이거 당연한 일이다. 이 얘기면은 사필기정하고 맞지 않아요. 그거와 관련된 사자성어를 굳이 찾아라 하면 회자정리 들어봤나요? 한용운 시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만나는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 하는 해자정리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필기정이란 뜻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답이 바로 보이니까 답은 2번이고 상전벽해 상 뽕나무 상자인데요. 뽕나무상 상전벽해 어쨌든 간에 뭐 세월의 변화가 심하다 할 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A, B, C 볼게요. 앞에 줄쳐놨는 게 뭡니까? 100년 후에 높은 데가 무너지고 굽은 연못이 메어지고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적혔는데 변하여 거친 산과 새한 풀이 되면 다 변했다. 어머나 뽕나무밭이 변해가 푸른 바다로 상전벽해 팩 바다 해자입니다. 그죠? 뽕나무밭이 변해서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세상의 일들이 이제 변화가 심하다 할 때 비유적으로 이런 말이 상전벽해인데요. 그러면 3C하고도 맞는 말이다. 그지? 다 변했다 했다. 그지? 그럼 요거를 상전벽해가 어떤 뜻이냐? 어떻게 적지? 다 적을까? 뽕나무 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이고요. 이게 좀 변화가 심한 변천이 심한 뭐 이런 심한 일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많이 쓰는 한자성어죠. 뽕나무 상자를 위 알겠노 고등학교 2학년이 필부는 했습니다. 이거 중요하다. 우리 요 정도는 알자 했는 거 뭐였지? 초부와 목동 이런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그곳을 오르내리며 말하겠지. 별거 아니다. 여기 옛날에 들었는데 양승상이 여러 낭자와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부귀풍류와 여러 낭자의 오경할 때 이제 어디 갔느냐 하리니 어찌 인생이 더덥지 아니한가. 인생무상의 주제를 드러냈던 부분이었고 그죠. 여기에서 초부와 목동 평범한 사람들 얘기했습니다. 평범한 사람 필부도 평범한 남자와 평범한 여자 보통의 남녀를 얘기할 때 요거와 비슷한 한자성어 또 있다 했죠. 감남자, 감남을려 또 초동급부 나무하는 아이와 초동급부 나무하는 아이와 뗄나무를 그가 초동급부 하는 것 뗄나무를 찾는 사람들 초동급부 평범한 사람들 또 뭐 있었어요? 감나물요 초동급부 장삼이사
장씨의 셋째 아들, 뭐 이씨의 넷째 아들, 뭐 어쩌라고 했던 거 생각나나요? 보통의 평범한 사람을 일컬을 때 비유적으로 말하는 말이었다. 초등급부. 나무꾼과 물깃는 아낙네. 나무꾼 아니네. 나무한 뗄나무를 구하는 아이와 물기는 아낙네가 뭐 그냥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입신양면 다 알죠? 출세해서 이름을 널리 알린다. 이름 명자.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치더라. 답은 뭐지? 2번이네요. 6번 가겠습니다. 6번. 자, 이 글의 구조를 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이들의 관계가 가장 잘 파악된 거. 현실, 꿈, 현실. 현실의 천상계, 꿈, 지상계, 다의 현실, 천상계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졌던 곳. 가에서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나의 벌을 받는 속세의 세계입니다. 그죠? 1번 가는 나를 보완한다. 이 천상계의 세계가 속세를 보완하고 천상계가 가를 또 뭘 보완해? 보완한다.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건데 다가 가를 보완한다. 가가 나를 보완한다 아닙니까? 벌 받았던 곳. 다는 나를 보완한다 해야 되지 않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고 가는 나를 보완한다. 이것도 좀 거꾸로 된 것 같고 1번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보완에 대한 의미가 아니지요. 죄를 지어서 죄 지은 것을 벌 받으니까 가는 나를 보완하고 다는 가가 아니고 나지 꿈에서 속세의 것을 다시 깨달아서 깨달음을 받아야 되니까 1번 이상하고요. 1번 틀렸고 2번 나는 꿈속의 속세는 가와 다 동일하다. 알죠? 가와 다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니지. 가를 작품 구조상 연하봉의 성진이다. 그죠? 연하봉의 성진이 속세의 삶을 상상하며 불도의 해를 느끼고 있는 현실이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꿈은 속세에서 입신양명하고 속세의 삶이 허무하다고 깨닫는 꿈 이야기고 다는 더 세속의 용맹에 대한 걸 다 극복하고 헛되다는 것을 알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갖고 그런 높은 차원의 구도의 길을 다시 걷게 되는 성진의 현실적인 모습이니까 2번도 틀렸고 3번 나를 통해 꿈을 통해서 가보다 높은 차원의 다에 도달한다. 딱 3번인 것 같은데 답은 3번. 자, 나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가는 죄 짓고 해를 느끼던 가는 다에 도달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 꿈을 통해서 가장 잘 파악한 거는 명확하게 떨어지는 꿈을 통해서 불도의 해를 느꼈던 가보다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가졌던 다에 도달하게 된다. 이게 확실하고요. 나를 통해서 가는 꿈을 통해서 성진이 가는 다에 도달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는 아이지. 꿈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게, 그죠? 꿈을 통해서 나를 보세요. 나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다를 도달하게 할 수 있어야지. 이게 틀렸잖아. 가는 다에 도달할 수 없음이 틀렸네. 5번 나와 다는 연관이 있는 내용이지만
가는 별게 아니지. 처음부터 다 연관이 있지. 속세에서 팔선녀 만나가 욕망의 정을 느껴서 죄를 지어서 나로 가서 나에서 다시 왔다. 다 관련이 있는 얘기로 봐야죠. 여기.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3번. 꿈을 통해서 이전에 불도의 해를 느끼고 죄를 지었던 성진이의 모습보다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주었다. 윤회하지 않고 꿈을 통해서 깨달음을 지으라고 육간대사가 꿈이라는 장치적인 걸 가져왔다. 그죠? 그러면 3번이네. 7번 이거의 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성진이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과정이다. 꿈의 역할 중요하다. 그죠? 성진이 깨달음을 일으키게 하는 과정 맞습니다. 인생무상 주제 드러냅니다. 득도하지 못한 성진이의 욕망과 세계관을 상징합니다. 네, 꿈속에 욕망 덩어리 팔선녀와 이처육처로 세속의 정을 다 누리고 대장부로서 입신양명 다 하고 아마 그지 불도의 계율 금욕주 이런 거 없었잖아. 3번도 맞고 득도하지 못한 성진의 욕망과 세계관을 꿈에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4번 참다운 종교적 신앙의 모습과 구도의 길을 보여준다. 꿈에서 이거 틀리죠. 참다운 종교적 신앙과 모습은 구도의 길. 이거는 꿈을 깬 후에 좀 더 깨달음을 꿈에서 깨어난 후에 천상계에서 지가 불교에 기하면서 그 깨달음 모르겠습니다. 육간대사님 사부님 설법을 베풀어서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했잖아요. 그럼 4번 참다운 종교적 신앙의 모습과 구도의 길을 보인다. 꿈속에서 그거는 아니었잖아. 꿈속에서는 세속의 욕망 3번이었잖아요. 그리고 꿈속에서 인생무상을 깨달았고 꿈속에서. 그러면 답은 4번. 자,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당시 사회의 욕망을 드러낸다. 꿈이 그랬지. 현실은 천상계다. 그죠? 천상계보다 더 실제적인 모습, 지상계의 속세에서 벌을 받아 인간사로 내려오면서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당시의 사회의 욕망, 유교적인 욕망, 입신양명 다 하고 그런 거. 그러면 5번은 맞지요. 꿈속에서 유교적인 대장부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잖아. 천상계에서는 금욕주의, 불교에 정진하여서 성진이의 삶, 불도에 기여하는 참선하는 성진이었는데 꿈속에서 현실 천상계보다 더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당시 사회의 욕망을 드러낸다. 꿈속에서는 그 욕망 팔선녀를 이처육처로 맞이하면서 결혼을 하고 세속의 욕망 입신양명하고 부귀풍류 다 즐기는 거. 5번 맞고 8번 기억의 의미가 통하는 한자성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 뭔가요? 빨리 찾아주세요.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 다 해주는데 종 쳤다. 기억 자 기억 뭐지? 하룻밤의 꿈이로구나. 하룻밤의 꿈 뭐지? 일장춘몽. 2번.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미안해.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아유 선생님처럼 이렇게 풀면 안 되죠. 적절하지 않은 것 일장춘몽 맞아. 한단지몽 맞아. 한단지몽 일장춘몽 한단지몽 인생과 영화의 덧없음을 드러내는 말. 이걸 하나부터 다 찾아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일장춘몽 한단지몽 맞는데 자, 일단은 호접지몽이 무슨 뜻인가? 기억이 일단 뭐였냐면 막 뒤져야 되냐.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기억이 뭐였습니까? 문제에서 선생님도 막 뒤져야 되네. 기억 하룻밤의 꿈이다. 일장춘몽이다. 2번은 맞고요. 하룻밤의 꿈이다 라는 다른 말 일치 지몽
이런 것도 있고 노생지몽 이런 말도 있고 일단은 한단지몽도 맞는 말인데요. 요것도 한단지몽 인생의 부귀영화를 인생의 영화를 덧없음을 이루는 말. 이루는 말. 난가일몽 같은 말이죠.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 이런 것을 말하는 난가일몽 하나의 꿈이다. 일장춘몽. 자, 어떻게 표현할까?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를 이루는 표현이고 수류운공도 물숫자 물이 흐르듯이 흐르는 물과 하늘의 뜬구름이라는 뜻입니다. 흐르는 물과 하늘의 뜬구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지나간 일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 좀 허무하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 지나간 일이 흔적 없이 사라져 허무함을 이루는 말. 호접지몽은 장주지몽, 호접지몽 했습니다. 그때 뭐 했지? 장자가 나비를 따르는 건지 나비가 나를 따르는 건지 라는 고사성어에서 유래되었다 했던 거 생각납니까? 호접지몽, 장주지몽 했던 거 장주지몽 구분을 못하는 거 꿈인지 생신지 구분을 못한다. 구분하지 말아라고 육간대사가 말했던 대목이죠. 호접몽 하는 거 하셔도 돼요. 호접지몽, 장주지몽, 호접몽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 파란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알아서 보세요. 자, 일장춘몽, 일치지몽, 노생지몽, 몽자 들어가서 덧없는 일장춘몽이다 하는 거. 난가일몽, 요거는 요 정도는 외워주면 무관한데 많이 안 어렵지 싶습니다. 외웠으면 좋겠고. 수류운공, 물이 흐르듯이 덧없는 그런 빌공자다. 그죠? 허무다. 흐르는 물과 하늘의 뜬구름, 지나간 일이 흔적 없이 사라져 허무함을 이룰 때 수류운공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일장춘몽과 덧없음을 말하는 일장춘몽과 한바탕의 꿈이다 하는 춘몽 그것과 한자성어 적절하지 않은 거 호접지몽 하면 되겠네. 장자의 꿈에서 나비가 나를 쫓는지 내가 나비를 쫓는지 잘 구분이 안 될 때 호접몽이라고 합니다. 몽롱한 상태라고 했었잖아요. 소위 말해가지고 어부사시사에서 백구가 갈매기가 나를 쫓는지 내가 갈매기를 쫓는지 혼돈이 왔을 적에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른다 했던 거 호접몽. 답은 8번 빨리 좀 나갈게요. 9번 니은에서 대사가 성진이에게 말하는 바 가장 적절한 건 뭘까요? 니은이 자 성진이에게 꿈에서 또 다른 성진이의 모습이다. 꿈과 현실 구분하지 말라는 게 옳은 말이다. 자 니은 찾을게요. 니은 니은이 이 부분 육간대사가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얘기했던 부분이죠. 내가 흥을 타고 갔더니 흥이 다하여 돌아왔다. 내가 무슨 관여할 바가 있겠느냐. 또 내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이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라고 하니 인간 세상이 윤회한 거 꿈을 꾸어서 윤회하지 않고 꿈으로 인간 세상을 경험했다라고 했으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였다. 장주지몽, 호접지몽 얘기 꺼내면서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서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이렇게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나서 그걸 넘어선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깨달아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9번에
니은에서 대사가 성진이에게 말하고자 한 말, 뭘까요?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말아라. 맞네요. 1번 바로 나오네. 꿈과 현실을 구분하려고 하지 말아라. 말아야 한다. 2번 꿈에서 삶에 대한 미련을 벗어라. 말 안 되죠. 꿈에서 삶에 대한 미련 벗어나라. 이런 얘기도 없었고 꿈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은 것은 불가능하다. 깨달음하고도 차원적으로 인생 무상의 깨달음과도 또 다른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되고 4번 양소유로서의 삶은 꿈이 아니라 앞으로 윤회할 삶이다. 이것도 말이 아니죠. 구분하지 마라. 참과 거짓이냐.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난 상대주의적 깨달음이다. 했다. 꿈은 현실과 같으므로 꿈에서의 일은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꿈은 현실과 같다 소리에는 안 했잖아. 구분하지 말아라 했지. 뭐 같다 소리는 안 했으니까 5번도 적절하지 않고요. 10번. 10번. A의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A는 108염주 승려들이 쓰는 물건 성진이의 신분의 승려임을 알 수 있다. 맞지요? B.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독으로 갔다.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사의 책망이 담긴 행동.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사의 책망 없었지. 담긴 행동 아니고 이거는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들었다 하는 거. 팔선녀와 금욕을 어기고 계율을 어기고 뭐 그랬었잖아. 2번이 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B는 처음에 스승에게 꾸짖음을 받아서 속세의 꿈으로 내려갔다. 그죠? 천인 적강 모티프를 쓰가면서 꿈속에 벌을 받기 위해서 사람 양소유로 태어나게 됐다. 그래서 B는 처음 스승에게 꾸짖음을 받은 일이고 성진이 꿈을 꾼 원인이 됐지. 따라서 꿈에서 깨어난 것을 자각하고 있는 성진이에게 꿈에서 깨라고 육간대사가 책망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 꿈에서 깨라,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어. 육간대사는 특히나. 자, 답은 2번이고 3번. C. 출장 입상 공명신태. 입신양명 하는 거. 유교에서의 세속적 욕망이었다. 성진이 인간계에서 추구했던 세속적 욕망을 의미한다. 4번 D.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라고 말했던 부분이 뭔 것 같냐. 육간대사가 성진이에게 꿈속에서의 삶을 묻는 것으로 성진이 깨달음을 촉구하는 말. 성진아 네 인간 부귀 겪어보니 꿈속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이랬으니까 과연 어떠하더냐. 좋더냐? 깨달았는 걸 말해보라. 깨달음에 촉구하는 말. 꿈속에서 삶을 묻는 것이죠. 4번 맞고 5번 E.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깊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드러나는 행동. 맞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B입니다. 종도 섰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녹화가 좀 길어졌네요.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